점심 맛있게 먹게요. 자, 6번 문제부터 또 풀이를 해 나가 볼게요. 6번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0 사이에 있을 때 y의 3에 2x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1로 정의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지수함수 문제 같지만 사실 지수함수의 문제인 척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2차 함수로 바뀌어요. 2차 함수. 2차 함수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개념 설명 잠깐 하고 이거 들어가 볼게요. y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이거 2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2차라는 말이에요. 2차라는 건 뭐냐면 최고차항 항의 개수인 이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a잖아요. 근데 그 a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a가 0이면 2차 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a가 0이 아니면 그래 a가 0이 아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a가 0이 아니면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a가 0이 아니면 0보다 크든가 0보다 작거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든가 그럼 a가 0보다 작겠구나 이 생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a가 0보다 크든가 a가 0보다 작든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a가 0보다 큰 경우를 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프 점을 찍어서 순서상 그려봤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위로 볼록, 이거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래로 만약 볼록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꼭지점인데 꼭지점을 구하려면 x값하고 y값이 있는데 x값을 알아야지 y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꼭지점의 x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꼭지점의 x값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값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데 마이너스 2분의 p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혹시 만약에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할 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y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y 프라임이라고 해요. 이렇게 미분을 배운 사람은 이거 미분하면 y 프라임은 하면 2가 내려와요. 그럼 2ax가 되고 1차는 미분하면 개수만 돼요. 플러스 b가 돼요.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 y 프라임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접선 기울기인데 그 접선이 이 꼭지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y 프라임이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0입니다. 그럼 이게 0인 x 값이 어떻게 돼요? 이제 넘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p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p를 까먹는 사람은 미분을 해서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p다. 이걸 암기하면 좋아요. 그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p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p고 약간 다르죠. 비슷한 듯 하면서. 그래서 2차 함수니까 2가 있구나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자, 이 개념만 알고서 이제 이걸로 다시 돌아서 보면 얘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3의 x승의 제곱 옆에 나란히 쓰는 거죠. 빼기 4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쓰면 3의 x승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t로 치환하는 거죠. 치환하게 되면 이 식이 t에 관한 식이니까 이제 ft라고 식을 바꾸면 돼요. y라고 안 하고 ft라고 t에 관한 식. 그럼 t니까 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t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돼요? 2차 함수가 돼요.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꼭지점의 x좌표가 아니고 얘는 t의 좌표가 되겠죠. 꼭지점 t의 좌표는 마이너스 2a에 해당하는
나타나는 게 요거 b 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 하니까 얘가 2가 됩니다. 꼭지점의 t 좌표가 2가 된다 이거.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2를 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이 하나 있었죠. 이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치환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범위가 생긴다.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가 생긴다. 정석책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치환은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이런 말 적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생각해보면 3의 x승이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3의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이게 3분의 1이 되지. 그 다음 3에 0을 넣어주면 3의 0승이니까 1이 되죠. 즉 t의 범위가 3분의 1에서 1 사이라고 이렇게 범위가 바뀌어요. t의 범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2인데 그죠? 이 꼭지점이 2인데 이게 지금 이 안에 안 들어와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데 얘가 t 좌표라고 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2인데 그림을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라는 거냐면 3분의 1에서 1까지 그리라는 거야. 그럼 여기 값이 예를 들어 3분의 1이고 1이 이 정도에 있다고 하면 3분의 1에서 1이니까 요것만 그리라는 거야. 요것만. 그쵸? 요거 그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함수의 가장 높은 값은 얘고 가장 낮은 값은 얘인 거예요.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러면 가장 낮은 값 이거를 최소화하겠죠. 최소는 1을 넣었을 때는 1을 여기다 넣어주면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고 얘는 최대가 나오는 거죠. 최대. 얼마를 넣어주면? 3분의 1을 넣어주면. 그럼 3분의 1을 넣어주면 3분의 1의 제곱 4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거의 값은 얼마일까? 암산되나요? 안 되네. 안 돼요, 선생님. 9 해서 1이고 얘는 9하면 3, 4, 10이고 이거 9분의 9 해서 마이너스 9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하고 최소를 구했는데 두 개를 더하래. 마이너스 9분의 2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9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9분의 20. 그죠? 이런 게 있나요? 6번의 답에 첫 번째 1번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치수함수의 최대 최소 찾는 문제는 결국은 2차 함수로 바뀐다. 이걸 머릿속에 이제 좀 기억을 하고 2차 함수의 꼭지점 찾는 거를 먼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2차 함수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다. 이걸 일단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가 나오는데 그 범위가 이제 바뀌는 거죠.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가 나오면 범위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전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만 그리랍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그리니까 요것만 그려지는 거지. 왜? 꼭지점이 2인데 2가 이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꼭지점 있는 데는 그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3분의 1하고 1 사이에서만 그림을 그리면 거기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 뭐냐라고 묻는 문제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다음 문제 또 먼저 볼게요. 어? 7번 문제. 참 재밌는 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때는 학원이 없고 재수생 학원에 방학 특강만 들을 수 있었어. 재학생들은. 학원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재수생 학원은 불법이 아니니까 고일 예비반 때 선생님이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종점에서 거의 종점이에요. 가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고일 예비반 때 방학 때 1월, 2월 달 딱 2달 들었지. 그 선생님이 와세대학교 소아과 출신의 교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수업 듣는데 300명이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2시간 동안 버스 타서 가면 안 보이는 거야. 앞에가 칠판이 저 앞에가 이렇게 300명이 쫙 앉아있고 뒤에 가면 그러면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가 요즘처럼 이런 큰 모니터가 아니라 조그만 모니터인데 이렇게 또 벽에 기둥에 붙어있어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음량이 저기서 말하는 것보다 0.5초 정도 더 늦게 나오잖아요. 저 앞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면 웃음소리가 들려. 그리고 나는 모니터에서 무슨 말 했는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자 늦게 웃어. 저기서부터 웃는 소리가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환경 조건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 기억나는 거는 다른 건 안 나요. 자기가 와 세다 대학을 나왔다 이 얘기 할 때는 들리더라고요. 자기 와 세다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고1 때 와 세다 대학이 일본 대학인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무식했단 말이에요. 와 세다 대학이 한국에 있는 줄 알고 나도 나중에 와 세다 대학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최고의 조건에서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안 되면 뭐가 안 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질문도 하시고 그렇죠? 자,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됐지. 자,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이랬을 때 모든 근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x 값이라고 적어요. 이렇게 적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모든 근의 합은 뭐냐면 x 값이야. x 값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왜 적어야 되냐면 안 적고 머릿속에 생각하잖아요. 그럼 좀 이따가 아무 생각 없이 치환하면 t 값으로 될 건데 t 값의 합을 구하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사람은 순간 실수하니까 그죠? 자기가 건망증이 심한 사람 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집에다 놓고 오는 사람은 현관문 앞에다 미리 갖다 놔. 신발 신는 현관문 앞에다. 그죠? 미리 갖다 놓으면 바쁘게 나갈 때 아 이거 갖고 가야 되죠 하고 들고 가면 되는다. 그런데 저쪽에 놔두고 나중에 갈 때 좀 가져가야 돼 이러는데 건망증 심한 사람 그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모든 근의 합을 구하려 했을 때 이 근이라는 건 지금 x 문자밖에 없을 때 x 값이라고 적어놓고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얘를 잘 보면 이건 2의 x승의 제곱이잖아요. 제곱을 위에다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 거야. 4라는 게 이거 4의 x승이라는 거는 2의 제곱의 x승이에요. 그럼 얘를 자리를 바꾸면 2의 x승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를 딱 보면 2x승의 제곱인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5 곱하기 이건 2의 x승이고 곱하기 2의 1승입니다. 1 곱하기 쓰면 이게 x하고 1은 더해서 x 더하기 1이 됐겠죠.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16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2의 x승을 이제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얼른 뭘 봐야 되냐면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럼 x의 범위가 있는지 문제를 빨리 다시 봐야 돼. 문제에 x의 범위가 있어요? 없지. 그죠? 없으면 모든 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모든 t에 대한 거야. 그러면 그건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그거는 있지. 기본적으로 t가 양수지. 여기에 범위 없다 하더라도 2x승을 t로 치환하면 아까 치수함수 t로 치환하면 t는 양수라고 했어요. 왜 이게 양수죠? 치수함수 자체가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전부 다 x축의 위에 있었잖아. 그럼 x축이라는 게 뭐냐면 y꼴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y꼴 0 위에 있었으니까 0보다 크다는 거지. 그래서 0보다 크다 이거야.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t로 치환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5 10t 플러스 16 이꼴 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얘 이제 인수분해 해야 돼. 어차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x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처음 배울 때 인수분해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그냥 어차피 가로 두 개는 인수분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t 제곱은 t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쓰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16은 이제 10을 딱 보면서 16하고 10을 생각하면 28, 16이고 2 더하기 8 하면 10 딱 나오잖아요. 그럼 2, 8 이렇게 쓰는 거야. 더하기. 뭐 계산 틀렸나? 부호가 틀렸네. 그죠? 여기가 아이고 뭐야 이거? 여기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 2 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나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t에서 마이너스 10t 되겠죠. 그럼 이렇게 0이 된다.
그럼 0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입니다. 그러면 t의 값이 2거나 또는 t의 값이 8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합을 구하라 했더니 이 말을 안 적어놨으면 처음에 답을 2 더하기 8에가 10 딱 쓴다니까. 그럼 보기에 10이 혹시 있어요? 그럼 8번이 2번 이렇게 답을 딱 씁니다 이거. 근데 맞아요. 아 이제 7번 문제도 이거. 7번 문제 10 없잖아요 보기에. 그지? 그럼 이렇게 가 애들이 이제 당황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되돌려줘. t가 뭐야? 2x 쓰는 거. 2 이렇게 되니까 x는 여기서 1이 되는 거고. 그죠? 2x 쓰는 t인데 이게 8이야.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아 이제 x가 3이구나. 그래서 이거 합을 구하라. 그럼 x 값의 합이니까 1 더하기 3 해가지고 얼마야? 4. 이게 정답이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이 답이 4번이 답입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서 선생님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 손을 한번 들어. 너무 어려워서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없네. 그죠? 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수준을 조금씩 빨리 조금씩 높일게요. 오늘 첫날에서 내가 지금 수준 파악하려고 점점 밑에서부터 올렸으니까 조금씩 한번 빌드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8번 문제를 보면 루트 3분의 1에 2x 플러스 6승에 27에 2-x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하라. 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부등식은 뭘 주의해야 되냐면 방정식은 그냥 이꼴 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등식은 함부로 이게 이렇게 방정식처럼 이항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항하면 안 되고 부등식은 무조건 이 부등호가 바뀌냐 안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냥 일단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럼 얘만 따로 한번 해보면 일단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3의 2분의 1승이라고 알아요. 루트 3은 아까 여기 2가 생각되고 여기 1이 생각돼서 3의 2분의 1승 이렇게 이제 그죠? 2분의 1승 해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로 바뀌어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바뀌어요. 분모에 되어 있으면 역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또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랑 얘랑을 곱해봐요. 곱해보면 3의 2분의 1승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3의 0승이 될 거고 그게 1이 되는 거야.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바꿔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요걸 쓰는 거야. 2x 플러스 6을. 이거 쓸 때도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쓰면 좋죠. 자, 그러면 3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요. 얘는. 자, 그 다음 부등호 이대로 놔두고 그 다음 얘는 여기다 써야 되겠죠. 27은 일단 3의 세제곱이고 나란히 2-x를 써주면 3의 3이 6 빼기 3x 이렇게 되겠죠. 3의 6 마이너스 3x 이렇게 됐죠. 자, 모양이 비슷하게 밑이 3인 걸로 만들고 부등호 방향 이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부등식 풀 때 뭐부터 결정한다고? 이 부등호의 방향부터 결정을 하는데 지수도 그렇고 노브도 그렇고 밑이 굉장히 중요한데 밑을 딱 쳐다봤는데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증가함수라는 말. 증가함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안 바뀐다는 말. 방향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안 바뀐다는 거야. x가 커질 때 y도 그대로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 쓰고 이 지수의 흐름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이 될 수 있으면 1보다 큰 걸로 만드는 게 좋아요. 3분의 1로 하는 것보다 3으로 하는 게 더 낫지. 그리고 그대로 써주면 돼요. 흐름이 안 바뀌는 거죠. 그렇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바뀐 게 없다는 거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 문제를 풀면 돼요. 마이너스 3x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3x가 되니까 3x에서 x 빼니까 2x가 될 거고 이 마이너스 3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9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x는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9보다 작다. 이런 게 이제 답이 돼요. 2분의 9보다 작으니까 2분의 9가 4.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뭐가 있어요? 1, 2, 3, 4가 있겠지. 1, 2, 3, 4. 그걸 다 더하니까 얼마? 10.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그러면 8번에 2번이 답인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부등식은 부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가면 된다. 그럴 때 이 부등식 계산할 때 아까 치수 성질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9번 문제. 문제를 보면 y 꼴 로그 3의 9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y 꼴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 10n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됐죠? 자, 그러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또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보면 이거의 그래프를 좀 국어를 잘해야 돼요.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그래프는 이게 주어인 거야. 얘를 평행이동을 하니까 얘가 됐다 이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 평행이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평행이동할 때 이 평행선 기호를 썼는데 이거를 이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x 이꼴 m이 되겠죠. 그러면서 m이 좀 넘어가. 그러면 x 마이너스 m 이꼴 0 나오는데 그쪽을 안 써버려. 그럼 x 마이너스 m이라는 게 등장하잖아.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렇게 외워요? 이렇게 이렇게 묻지 말아요. 알겠죠? 선생님은 무식하게 축구 선수 출신이라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수능에서 만점 받았던 사람이 알겠죠? 그러니까 뭐 수학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다 해결이 됐어. 중고등학교 수학은. 그리고 내가 입지전적이었던 게 하나가 있었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장학퀴즈 출연을 했어요. 그 TV에 나왔어. 그랬더니 나를 축구 선수로만 기억하던 나랑 같이 공쳤던 애들이 TV에 내가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하다 TV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이천수라든가 김남일 시리우스 이간호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후배여가지고 나를 보고 90도로 인사를 해요. 지금도 축구 선수로 선생님이 100m 10초 한 11초 정도 뛰었어. 엄청 빨랐어. 같이 공쳤던 사람 국가대표 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무식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따라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건 뭐야? y 꼴 n이라고 생각해서 이 n이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면 y-n이구나.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돼. 이렇게 외우라고. 그죠? 그럼 외우면 여기다 쓰는 거야. 뭐라고 써요? 여기다 써야 되겠지? y 대신에 y-n을 쓰고 로그 3에 x 대신에 x-m을 쓰는데 여기서 주의해. 대입할 때 이렇게 가로를 넣고 대입을 해야 돼. 가로 안 넣고 대입하면 큰일 납니다. 뭘 이렇게 대입할 때는 여기도 원래는 가로를 넣고 하는 게 좋은데 여기는 뭐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런 게 있으니까 가로. 그럼 얘를 보고 이제 얘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 자, 일단은 y는 해야 되겠죠? 그럼 넘어가야 되겠지? 그럼 로그 3에 x-m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이제 얘랑 같다는 거지. 자, 어떻게 하면 쟤랑 같아질까? 그쵸?
어떻게 하면 모양이 저렇게 같아질까? 잘 생각해 보면 얘가 지금 뭔지 몰라도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y = 로그 3에 x-n 해놓고 쟤를 갖다주게 하려면 로그 3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돼요? 왜? 이 n이라는 게 왜 n이야? 혼자 왜 n으로 동그라미 있지? 여기 이 n이 여기에 있고 3의 3이 1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다시 올라오면 돼 이렇게. 로그 3의 3은 아까 1이었으니까 3의 3이 여기 원래 뒤에 이렇게 3의 3이 있었구나 생각하면 되지. 3의 3. 그죠? 1이었으니까. 근데 이 n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3에 x-m 놔두고 이 더하기는 뭐로 가냐면 곱으로 가면 되지. 그럼 곱으로 가면 3의 n승이 곱해지겠지. 그럼 이제 좀 모양이 됐네. 그럼 다른 거는 이제 다 볼 거 없잖아. 로그 3 이거 똑같고 9분의 x-1하고 얘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쪼그를 9분의 x-1이 3의 n승을 앞에다 쓸게. 3의 n승 곱하기 x-m이라고 써놓고 나서 이제 유심히 보는 거야. 일단 9분의가 되려면 n이 뭐여야 될 것 같아요? n이 -2여야지 -3의 제곱분의 1 해가지고 그제 9분의 1이 될 거지. 그럼 -1을 넣어주면 얘는 어떻게 된다? 9분의 1이 되는 거야. -1을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리하면 9분의 x가 나오고 1이 나오려면 n이 얼마면 약분해가지고 후면 코하고 약분해서 1이 나오겠죠. 그럼 n은 9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9하고 -1을 하니까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니까 합하면 이거 지금 이거 합하면 이게 7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다가 10을 곱하랬으니까 답이 70이 나와요. 됐나요? 이 문제는 보통 이렇게 10으로 되면 여기가 분모가 10이 돼가 약분시키려고 10을 한 건데 큰 의미가 없네, 그죠? 그냥 7이 나와서 7 곱하기 10 해가지고 70. 됐어요? 자, 10번 문제. 풀 시간 1분을 줄게 한번 풀어봅시다. 10번 문제 답이 나오고. 문제는 마지막으로 하고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쭉 풀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배운 사람들 뒷부분까지 안 배운 사람들은 안 풀어도 좋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치수로그 부분에 해당한 문제를 또 따로 그것만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는 항상 들고 다녀요. 알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개념 설명을 치수로그 끝나면 그 다음에 상가함수 개념 설명해주고 이렇게 나갈 때 이거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개념 설명할 때. 개념은 선생님 머릿속에 다 나오니까 필기할 준비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문제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오늘은 1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자, 10번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 거기다 그래프 그릴 것 이렇게 적어요. 그래프 그릴 것. 그래프를 그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리려고 하면 x 더하기 1이 문제가 돼. 그럼 여기다가 x 더하기 1을 만들어요. 그러면
양변에 더하니까 1을 더하면 8이 되고 1을 더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서 8까지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근데 그래프가 뭐예요? 감소함수야. 1보다 작으니까. 로그 함수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로그 함수의 로자가 로켓 로자예요. 알겠죠? 로켓가 떨어진다 이거. 떨어지는 게 이렇게 떨어졌죠 아까. 그리고 여기라는 값이 1이에요. 그죠? 그런데 2분의 1에서 8까지 그리려 그럼 2분의 1이 여기 있을 거고 8이 여기 어디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분의 1이 이렇게 올라가서 만난 점 여기서부터 8이 만난 점 여기를 그래프 그리면 요거 그리면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이제 다 된 거야. 뭐? 여기서 최대가 나오겠구나. 여기서 최소가 나오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최대는 뭘? 2분의 1을 넣으면 된다. 2분의 1. 어디다가? 여기 x 값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아닌가? x 더하기 1이 2분의 1이죠. 맞나요? 자, 여기서 헷갈리네. 자, x 더하기 1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이거를 t로 치환했다고 치면 t의 범위가 2분의 1에서 8까지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로그에 2분의 1에 t 이렇게 되죠. 이러면 안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이게 x축이 아니라 t축이 되는 거죠. 이게 y축. 치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y 꼴 로그 2분의 1의 t라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근데 t의 값이 얼마였대? 2분의 1일 때 이걸 지금 t라고 했으니까 t가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을 넣으니까 이 최대값은 얼마예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죠. 이거의 값이 1이라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8을 넣었을 때니까 로그 2분의 1의 t값에다 8을 넣는 거예요. 8. 그럼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1승이 되고 8은 2의 3승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3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분의 3이 되고 로그 2의 2는 이건 1이니까 결국은 요게 값이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 즉, 요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두 개 합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에 있네요.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겠다. 내가 치환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x 더하기 이걸 t로 치환하는 게 좋아요. 그냥 치환하는 게 좋아요. 왜? 여기가 x 더하기 1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t로 만들기 위해서 t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치환하면 됩니다. 됐죠? 만약에 이거를 치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하면 이제 헷갈려요. 나중에 이게 넣었을 때.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